안녕하세요. 유튜브 닉네임 S리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대항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기억하며 오늘은 특별히 뇌피셜이 조금 첨가된 일본은 왜 경제전쟁을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베는 왜 저럴까? 아니 정확히는 일본은 왜 저럴까? 왜 일본이냐고요? 과반수가 경제복 찬성했잖아요. 그럼 아베가 시작했어도 아베의 의견이 아닌 일본의 의견이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쵸?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은 본인의 살을 깎으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적국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처럼 주적 리스트에 올라간 국가일지라도 본인의 피해가 막심하면 상대방을 죽이려는 짓은 거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고. 그쵸?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적국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랑 일본은 똑같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왜 저럴까요? 그 이유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을관계가 매우 확실하죠. 그래서 갑이 횡포를 부리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의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소신 있는 발언들을 종종 하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수의 뜻에 따라 나라가 움직이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갑을관계가 매우 확실한 일본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을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에게 뒤집히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식민지로 삼고 우리를 부려먹던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죠.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돈도 많고 과학 및 각종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매우 빠르게 추격하여 턱밑까지 쫓아왔던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일본은 이런 우리들만큼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중국에 G2 자리를 넘겨주어서 자존심이 매우 상해 있을 일본인데 중국은 커서 완전히 먹지라도 못했지 한국은 통째로 먹고 아예 민족 말살 정책까지 실시했었는데 절대 의리였던 한국 주제 독립을 하더니 이제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세계 가전시장을 빼앗아가고 어느새 해당 분야의 세계 1, 2위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봤을 때 일본은 배가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력이 강해지면서 일본의 총생산 40%를 찍어버렸으며 일본이 본인들 딴에서는 을에게 행한 당연한 행동들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음을 알기에 그리도 숨기고 싶은 과거를 폭로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짐으로써 일본이 약 70년간 쉬쉬하던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건드리는 우리를 두고 볼 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메모리 시장까지 노리는 삼성과 우리나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조만간 손을 봐주려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 열등감과 본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일본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으니 강제징용자들을 일본 회사들에게 특히 일본의 기둥이라고 하는 미쓰비시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국 대법원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에게는 매우 화가 나는 일이고 경제보복을 시작하게 된 명분은 맞지만 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진행되던 우리들의 추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더 나아가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을 일본은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시작한 경제전쟁이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소위 스타에서 말하는 엘리전 방식으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보복을 검토하고 보복을 감행할 때를 기다리다가 7월 4일날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추격을 뿌리치고 갑을관계가 역전되지 않기 위해 성장 동력의 싹을 자르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점을 보면 일본은 적어도 본인들의 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머리를 숙인다고 해도 출규제를 해제할 마음이 1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싸움은 일본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우리나라의 수입처 다변화가 거의 눈앞에 다가오고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역으로 수출 규제를 하는 여유를 부리는 상황까지 되어서 일본은 더 이상 피보기 싫으면 강제로 멈출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어도 그들이 계획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오는 날처럼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박살내야 비로소 끝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헬레나를 트로이 왕자가 데려가서인데 전쟁을 막겠답시고 헬레나를 돌려준다는데 트로이를 침공한 스파르타가 물러섰겠습니까? 아닙니다. 명분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트로이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함이었으니
트로이가 망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겠죠. 일본도 똑같은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겐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무조건 일본이 경제보복을 멈출 때까지 강경하게 나아가고 버틴 후에 세계 공조를 요청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대일 의존도를 떨어뜨려 다시는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지금처럼 소재 국산화 및 소재 첫 다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이리 말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무조건 일본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헛소리하지 마세요. 아베와 일본인이 그렇게 입체적인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 한일 무역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습니다. 물론 승리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막심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원래 너도 피 보고 나도 피 보는 게 전쟁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나라의 주인된 자의 의무이니 기회외란을 막아내는 그날까지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오늘이기에 이번만큼은 반대 진영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